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브타운 성기준입니다. 다음 김정우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질문들과 그런 것들 종합해서 무모모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호쌤이랑 이렇게 둘이 진행하게 될 거고,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고관절 찝힘이 생겼을 때 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관절 찝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근육으로 접근을 많이 할 건데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절 중심화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주머니랑 공이 적절한 위치에서 움직여야 찝힘이든 뭐 튕김이든 통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 모든 분들이 근육을 어떻게 풀고 근육 운동시킬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초반엔 저는 교정과 즉 약간 정렬을 맞추는 게 1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관절 자체를 중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절 주머니에 이제 타이트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보통 대부분은 근육 쪽을 먼저 컨택을 하면서 그쪽에 타이트해진 쪽을 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게 꼭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정우쌤만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근육을 컨트롤하는 것도 맞고 예를 들어 앞에서 장요근이 그리고 뒤에서는 대둔근이 버티고 있으니까 음, 그 두 개를 짝힘을 측정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은 전방경사가 되는 대표적인 근육이 장요근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방경사가 될 때 장요근, 뭐 치골근, 박근, 뭐 단내전근 이런 독립적인 힘들이 유지를 해줘야 음, 앞뒤에 짝힘이 나타난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장요근과 대둔근뿐만 아니라 음. 이 앞쪽에서 붙어 있는 것들의 독립적인 힘들 그리고 뒤쪽에서의 당연한 그 힘들의 저는 차이 그리고 힘의 유무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힘의, 짝힘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앞에 또 좋은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전방경사일 때 사실은, 찝힘이 잘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좀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방경사일 때 그 음, 원인데 음, 결국 우리가 뭐 지금 걸타는 자세랑 그리고 일어났을 때 자세에서 경사가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우리가 네. 앉아 있을 때는 결국은 구조적인 후방 경사 나타나는 거지만 일어났을 때는 또 우리가 경사가 앞으로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퇴골들이 보통은 일어났을 때 앞으로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음, 그 전이가 될 때 장요근의 힘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면서 거기에 음. 대한 위축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래서 경사가 더 자주 일어난다. 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오히려 전방경사가 있으신 분들이 고관절 찝힘의 원인이 전방경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이게 전방경사가 되면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골구 자체에서 아세타블럼 자체에서 이제 대퇴골의 머리 자체가 앞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네네. 이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하면서 이제 관절 중심화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쪽 면 자체가 워낙에 뼈가 조금 더 두꺼운 상태에서 얘가 앞으로 더 밀리고 안쪽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좀 찝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패트릭 테스트를 했을 때, 사자를 했을 때, 네네. 이제 뒤쪽에서 찝히는 느낌보다는 앞쪽에서 찝히는 느낌은 좀 그런 이유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맞아요. 뒤쪽에서 찝히는 거는 이제 이제 선생님의 말씀대로 관절 중심화가 좀 벗어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장기화 되면은 그 관절낭이나 혹은 그 뒤쪽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고관절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이상근 자체의 단축에 의해서 뒤쪽에서 또 찝히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고관절 찝힘하면은 찝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게 진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예, 광범위합니다. 엄청 광범위해서 네. 좀 어떤 증상 또 어디가 찝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정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쌤이 생각하셨을 때는 관절 중심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셨고, 단순히 앞쪽에 있는 장요근과 뒤쪽에 있는 대둔근뿐만이 아니라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에 대한
이제 길이 장력을 잘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자세 정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관절이나 골반에서의 불균형 또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원인들이 달라지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릎 아래쪽이 아프다, 무릎 안쪽이 아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인과 거기에 대해서 운동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최근에 무릎 강의했을 때 그 내용이랑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이 친구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대의 본이라고 하죠. 아, 보니랑 좀 보면은 무릎이 이제 그 질문 자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PFPS를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네.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회원님들은 관절 속에 있는 관절염이나 혹은 뭐 인대 손상의 회원님들은 좀 초기에는 만나기 어려우시니까 무릎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엄밀히 따지면 한 8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진짜 많이 나누죠. 8개 정도로 나누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무릎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파텔라 위쪽이죠. 네. 슬개골 위쪽에는 대퇴사두근이 내려와서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회원님들이 몸이 좀 덜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사두근 자체를 강력하게 수축했을 때 많이 아프신 부위거든요. 네네. 여기가 사실 대퇴사두근 건 쪽에 이제 순간적인 무리가 가면서 많이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퇴사두근이 여기 위쪽에 붙고 이렇게 무릎뼈 위를 경유해서 슬개 인대를 통해서 여기 경골 조면에 붙게 되는데 여기 슬개 인대 쪽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보통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통증이 있으세요. 혹은 내가 좀 달리기를 최근에 많이 하셨다라던가 네. 러닝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기시는데 여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퇴사두근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산을 할 때나 혹은 스쿼트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혹은 내가 러닝 중에 적절히 속도를 조절을 할 때 네. 모두 다 대퇴사두근이 신장성 수축으로 수축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충분히 적절치 못하다면 얘네가 늘어나 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슬개 인대 쪽이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성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이 슬개 인대 쪽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그 주변으로도 그 밑에 지방 패드가 있어요.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염증이 전염이 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혹은 지방 패드와의 마찰에 의해서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통증들은 이 위쪽, 그리고 슬개 인대 쪽, 그리고 그 주변의 지방 패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릎의 위쪽 통증이라고 하면 대퇴사두근의 일시적인 수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단축성 수축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이라고 하면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위에는 단축이니까 풀어야 되고 밑에는 신장성 스트레스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축은 둘 다 단축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축 수축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풀렸을 때 오히려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 자체를 풀어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웜업을 해주시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릎이 구부러지는 동안에 대퇴사두근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적절하게 늘어나지 못하면 여기 밑에 있는 슬개 인대 자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특히 대퇴 직근 자체가 네. 훨씬 더 이완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혹은 뭐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고 이게 만성적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여기를 컨택해서 강하게 풀어서 만성 염증을 급성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우는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사실 이 무릎뼈 밑에서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보통 검사를 하냐면 무릎뼈를 가볍게 눌러서 이렇게 문대 봅니다.
음. 파텔라 모빌리티를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때 으득으득하면서 통증이 생긴다면 주로 이 밑에 있는 이제 파텔라와 그러니까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면인 슬개대퇴 관절에서의 그 관절면에서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휴식을 취하거나 왜냐면 연골련 같은 게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네네. 혹은 계속 지속되고 붓고 심해진다 하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고 음. 그리고 이 안쪽과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 둘 부는 결국에는 내측 광근과 내전근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붙는 이제 IT 밴드에 속한 근육들 그리고 외측 광근의 짝힘이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퇴사두근은 무릎뼈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엄청 강한데 걔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측 강근 사선섬유가 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워낙에 작은 근육이어서 운동을 쉬면은 제일 먼저 근위축이 일어나고 제일 많이 근감소증이 일어나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근감소증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지면서 이쪽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기고 안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장성 통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보통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비율을 보통 설명 많이 해드리는데 음. 외측은 6, 내측은 4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결국은 진화가 되거나 노화, 퇴화가 될수록 7, 3, 8, 2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짝힘을 서로 맞춰준다라고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내측 강근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내측 강근은 무릎 신정각도 30도에서 풀 신정각도까지가 네. 가장 많은 근활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음. 짧은 각도에서 차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 대한 이제 근육 아예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외측 강근을 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스킬들이 좀 여러 가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근막적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 내측관근과 내전근들이 근막으로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전근들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면은 또 내측관근에 힘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전근들을 또 독립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내전근, 보통 내측강근을 강화를 할 때, 내전근을 동시 활성화 시켜놓고 운동을 하면은 더 내측강근 활성도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면은, 내측강근의 사선섬유가 이 내전근의 섬유랑 거의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축하는 그 힘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활성화하면은 이제 활성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정호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근막적 연결성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이 그냥 하나의 근육뿐만 아니라 결도 안다라고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네. 기능은 그 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부를 더 좀 다채롭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거위발건 통증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골반 자체가 훨씬 더 크시고 큐각이 크시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통증이 많이 일어나시는데 또 요즘에는 대러닝의 시대잖아요. 러닝 하시면서 여기 아프신데 계속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이 거위발건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 가지가 있죠. 봉공근, 박근, 그리고 반건양근 이 세 가지가 건이 묶여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얘네들의 주된 기능은 이 경골의 내외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이 내외전 기능이 반대로 외외전을 당하면서 신장소 수축에 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 통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경골의 외외전을 만드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오금근 그리고 이제 반건양근 반막양근에 대한 이제 구별화된 운동들을 해주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독립적인 또 움직임과 그리고 그 근육들의 활성화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능들이 올라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우쌤이 잘 보시는 것처럼 정우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맞아요. 발의 무너짐이나 혹은 골반에 더 전방 용사가 큰지 않은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무릎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좀 얘 경골 자체에 이제 외회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이제 문물보나 혹은 단톡방에 궁금하신 거 주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거고 이 유튜브에다 이제 올릴 거니까 유튜브 댓글로도 궁금하신 거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